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던 일본인데 이번에는 총선에도 정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촉발된 노재팬 운동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토착외구 정치인 척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와 함께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대결과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총선에 관심을 갖고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들이 대부분 반일에 기반을 두고 한국의 여당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는 식입니다. 일본 일간 스포츠의 한국 총선 반일 엑셀 박는 공포 변진일 씨의 눈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리포트의 변진일 편집장은 4월 총선을 위해 한국은 더 세게 반일 행보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 씨는 강제징용 문제, 지난해 노재팬 운동 등을 등에 업고 반일 공세를 펼쳐 더 많은 표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진일 씨는 제일교포 언론인으로 친일 극우 인사로 친일 발언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 국회 총선에서 여당계의 시민 추천 후보를 둘러싸고 위안부 단체와 강제징용 유족이 대립이라는 데일리 신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만 명이 넘는 한국, 그 참상은 일본 이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나쁜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코로나 문제는 경제정책 등 문정권의 국정운영 정책을 모두 날려버렸다. 위기 돌파를 호소하는 문 씨의 지지율은 55%로 1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었다.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 문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은 4월 15일 진행되는 한국 국회 총선이다. 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은 편할 것이다. 하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레임덕의 가속이 붙어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것들은 맨날 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 국면. 하지만 바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인 기자에 의하면 의석을 놓고 강제징용공과 위안부가 불꽃을 튀기고 있다. 반일 운동의 양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심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월 23일 위안부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가 여당계의 시민추천 후보로 선정. 그녀는 비례구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전 진용공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에 들어갈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만이 선정돼 화가 났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가자 평화인권당을 창당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런 거짓 선동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하고 있으며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공격하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3대지가 파헤친 문재인 여당의 총선 반일 유세 설명서의 적나라한 내용이라는 황당한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3대 신문 중 하나인 조선일보에 따르면 좌파계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 출범 직전인 3월 말 총선 전략 홍보 유세 설명서를 작성하고 당 후보에게 배포했다. 홍보 유세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 정부에는 복종하고 한국 정부에는 비난하는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기 원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일본의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의 4대 전략 중 하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 극복을 선도한 정부를 강조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미래통합당을 다음과 같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은 토착외구다. 토착외구를 퇴치하라. 또 국회의원 국사나 국민운동본부, 투표에서 친일청산이라는 현수막과 포스터까지 등장했다. 이렇듯 일본 언론은 이번 우리의 총선을 무조건적인 반일로 몰아가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HK는 한국 총선 특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 후보가 대거 당선,
한국 총선 이후 한일에 기다리는 악몽이라는 기사에 달린 일본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의 추천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몽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후에 압류자산의 현금화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크와 노조와 시민단체 등 더 활발한 반일을 기대합니다. 반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국 지역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일본의 정치꾼에 반기를 드는 일본인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경솔하게 한국에 손 내미는 자세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일. 이대로 한국에서 국교 단절 선언이 나오면 일본에게는 최고의 기쁨으로 이어진다. 여당이 우세로 보여지고 선거전에서는 쟁점조차 없는 무풍 상태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반환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압류 현금화도 실행되면 악몽이 아닌 한일 당교가 실현될 것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든 친일파 의원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지긋지긋한 반일들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심을 숨기고 일본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본심을 숨기지 않아도 되게 됐다. 즉 한국은 일본에 적대하는 의사를 공개하고 그것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나라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목소리 큰 엄청난 반일 의원의 대량 당선은 일본인에게 불쾌한 이웃을 다시 보게 하는 좋은 기회다. 결코 악몽이 아니다. 대거 당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로 그걸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우월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울 때만 일본을 찾는 건 그만두세요. 일본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반일과 친일 이 두 가지 관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국을 반일이라 낙인 찍고 항상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히 토착 왜구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일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한일 관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